14세기 중반 유럽의 천년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꾼 거대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었죠.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항구 도시로 들어온 한 척의 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세 유럽을 휩쓴 검은 죽음, 흑사병에 대한 기록입니다.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로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도착합니다. 흑해 연안에서 출발한 이 배들은 비단, 향신료 같은 동방의 귀한 물건들을 싣고 있었죠. 하지만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 사람들은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 안의 선원들 대부분이 이미 숨져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온몸에 검은 종기가 돋아난 채 피를 토하며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배 안을 가득 채운 수많은 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쥐에 기생하던 벼룩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감염된 벼룩이 쥐를 통해 사람에게 옮기는 병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체 모를 죽음의 그림자가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항구 당국은 급히 배를 격리하고 도시 밖으로 쫓아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죽음의 사신은 이미 육지에 발을 내디딘 후였으니까요. 죽음의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메시나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전역,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영국을 거쳐 유럽 대륙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환자의 피부 아래 출혈로 인해 몸이 검게 변하는 증상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감염되면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다 결국 며칠 안에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이 병의 원인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쁜 공기 때문이라는 설, 별자리의 영향이라는 설, 심지어 신의 분노나 악마의 저주라는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내를 목에 걸거나 이상한 약초를 태우며 스스로를 지키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시 중심과 시장, 교회, 거리 곳곳은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이 목숨을 잃으며 거리에는 시체가 쌓여갔고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부족해 거대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던져넣는 공동묘지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중세 유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끔찍한 공포는 사회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붕괴된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아픈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돌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웃끼리는 문을 걸어 잠갔고 친구조차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며 도시를 떠났고 성직자들마저 병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신의 구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사를 드리기 위해 모인 교회에서 병이 더 빠르게 퍼져나가자 신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동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동을 멈췄고 농부들은 밭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시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갔고 사회를 유지하던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중세 사회의 심장부를 겨눈 비수였던 셈입니다. 흑사병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약 2,500만에서 5천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죠. 이 급격한 인구 감소는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살아남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영주들은 예전처럼 낮은 임금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려주고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년간 유럽 사회를 지탱해 온 봉건제, 즉 영주와 농노 사이에 예속관계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빈집이 늘어나고 버려진 마을들이 생겨나면서 토지의 가치는 하락했고 이는 영주와 귀족 계급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변화는 결국 중세 유럽의 사회 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끔찍한 대재앙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희망의 서막을 연 것입니다. 노동력 부족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손을 덜 사용하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구나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졌죠. 인쇄술의 발전도 그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신의 이름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적 세계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섭리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싹 텄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해부를 통해 인체의 비밀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이는 과학적 사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를 탐구하는 인문주의가 꽃을 피웠고, 이는 곧 르네상스라는 위대한 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졌습니다. 흑사병이 남긴 고통의 잿더미 위에서 유럽은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흑사병은 인류에게 단지 죽음과 고통만을 남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굳건했던 봉건제와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인간의 가치와 이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질서가 싹 텄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다음 시대를 향한 전환점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흑사병이 중세의 끝과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